이제 자 문법 들어봅시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에 비해서 했던 거는 정말 첫 걸음이야. 걸음마야. 지금부터는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쭉 넘어갔어요. 여기 자 풀어오는 거 다 풀어져 있다. 맞죠?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 들어가면서 할게요. 자 우리가 그랬습니다. 앞자음을 뒤에 모음 자리에 연달아 적는 걸 무슨 적기? 이어 적기 한자로 연철. 맞죠? 자 그 다음에 현대 국어는 무슨 적기? 끊어 적기 근철. 그 다음에 현대랑 중세랑 현대랑 과도기의 근대 국어에서 나타났던 걸 거듭 적기 중철 또는 혼철이었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이제? 자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올게요. 받침이었어요. 중세 국어는 자 몇 세기? 15, 16세기. 중세 국어는 팔종성. 알았죠? 팔종성. 얘들아 쌤 봐봐. 내신이고 수능이고 어떤 멍청하신 선생님께서 중세 국어에는 팔종성법을 사용했다 이 말을 쓰겠냐 안 쓰겠냐? 안 쓰겠죠? 그걸 왜 내겠어? 알았죠? 왜 내겠어? Y고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Y고.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쌤 도대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팔종성법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 팔종성은 받침에 무엇과 무엇이 구분되어 소리 났다. 시작. 디귿과 시옷이 구분되어 났다. 그럼 디귿과 시옷이 구분되어 났다. 아 팔종성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근대 국어 7종성에 뭐가 없어? 디귿 대신에 시옷이 대표 표기였다. 이거야. 현대 국어 용어입니다. 현대 국어는 받침은 7개는 나지만 종성에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6글자. 뭔지 알겠니? 뭐야? 종성, 부용, 소속. 알겠죠? 쌤 저 이거 까먹었는데요 하는 사람 오늘 밤 밥 먹지 마. 알았죠? 잠도 자지 마. 자, 우리 일본 소설이 원작인데 영화는 모르겠는데 연극이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 제목이 인간실격이야. 소설 제목은 좀 들어보지 않았나? 인간실격 이거거든요. 자, 종성부용 초성부리면 인간실격이야. 알겠죠? 인간실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어요. 여리미웃은 절음부호. 순경음 비읍은 오, 우 또는 없어진다. 기억은 나셔? 그 다음에 반치음은 여기서 이제 이름이 몰라. 이 정도는 아니길 바랄게 제발. 반치음은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어. 옛기응은 받침 이응으로 그냥 바뀌었다. 요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됐죠? 지난주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 그냥. 알았지? 태어나서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 그 거기에 뭐지 애기 이거 흔들 의자 요 있어. 자 이제 지금부터 걸어야 돼. 맞죠? 지금서부터 나오는 개념들을 너희가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어두장군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 자 문법은 이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봐봐. 어두 동그라미. 어두가 뭘까? 두가 머리 두자야. 단어의 머리니까 어디가 돼? 그렇지. 두음 법칙할 때 그 두음이잖아. 알았죠? 자 뭐냐면 어두 단어의 첫 소리에 휘 첫 소리에 자음의 군이야. 군은 무슨 뜻이지? 군 혼자라는 거야. 물이란 얘기야. 물이란 얘기야. 물이. 그러면 뒤에 자음이 오는데 자음이 몇 개 온다? 2개 이상 오는 거죠. 2개 이상. 말 이해돼? 쉽게 생각해봐. 선생님 봐봐. 현대 국어는 말에 잠군은 있어요. 말해보니까 겹받침이 말에 잠군이겠지. 말 그대로. 맞지? 그런데 현대 국어 이런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중세 국어 때는 어두장군이 있었대. 근데 현대 국어는 없어졌대. 엄청난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맞아. 우리나라는 어족이 뭔지 알겠니? 어족. 이게 단어의 가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족은 비슷한 단어끼리 이렇게 묶어서 가족끼리 묶었어. 이게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재밌지? 알타이 어족. 이거 처음 들어봤죠? 쓸 때는 이런 거를 서술형으로 외워서 쓰는 거였어요. 알타이 어족. 그래서 몽고, 퉁구스어, 터키어. 와, 씨, 나 기억력 장난 아니야. 이거 중학교 때 외운 건데. 몽고, 터키어, 퉁구스어. 알았지, 알았지. 나 공부 잘했거든요. 그렇지? 암기 교육.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몽골 언어랑 비슷하잖아요. 몽골어에 비슷한 거 많아요, 우리나라가. 다 맘마 뭐 이런 것도 비슷할걸? 자장가 그런 노래 있지. 몽골 자장가, 우리나라 자장가 거의 똑같아요. 알죠? 그런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속한 이 알타이 어족 자체의 특성이 어두자운군이 아니에요. 근데 어두자운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겠다. 느낌 알겠죠? 왜 중요한지. 자, 단어 이해되셨죠? 그때 단어 고르세요. 이 어두자운군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태희야 오늘 지쳐 보여. 응? 지쳐 보여. 그치, 태희야 오늘 지치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거 많아요. 지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두정근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게 글자를 만드는 원리, 운용 원리야. 근데 이 운용 원리가 맨 앞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거 넘겼잖아, 쌤이. 넘겼어요. 근데 넘긴 이유가 여기 와서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운용 원리라고 하는데 이 운용 원리 중에서 병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병서는 갈바쓰기라고 합니다. 갈바쓰기. 자, 우리가 전지 연결할 때 옆으로 나란히 연결하는 걸 무슨 열이라고 하죠? 병렬이지. 세로로 연결하면 이렇게 하면 직렬이잖아. 그러니까 병렬.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병서표기니까 맞지? 같은 의미들 다른 의미들 뭘로 가?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야. 쓰기라는 말이 나란히 쓰는 거야. 병서. 말 이해됐죠? 자, 그럼 선생님 직렬 연결이 있으니까 직서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서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직서가 아니고 연서라는 단어를 써요. 연서. 그러면 얘는 옆으로 쓰는 거라 했으니까 연서는 뭐야? 밑으로 쓰는 거지. 밑으로 쓰는 거야. 비교해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밑으로 쓰는 게 지난번에 뭐 있었어요? 순음 밑에 이응을 붙이면 순경음, 미음, 순경음, 미음, 순경음, 피입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썼니? 밑으로 썼잖아. 맞지? 이게 연서예요. 그러면 밑으로 쓰지 않고 옆으로 쓰면 뭐라고 한다? 병서라고 한다고. 그때 쌤 단어 자꾸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외우기 쉬우라고. 자, 그러면 병서의 종류 중에는 각자 병서가 있어요. 각자 병서는 뭐냐면 각자 병서야. 같은 글자를 병서한다라는 얘기야. 같은 글자를 병서한다는 얘기야. 병서가 옆으로 쓴다 그랬죠? 알겠죠? 같은 글자를 병서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기역이야. 기역을 병서로 해봐. 시작. 뭐가 되겠어? 그렇지, 쌍기역. 자, 디귿이야. 뭐로 가? 쌍디귿. 비읍이야. 아, 더럽게 쉬워. 옆에다가 그려보세요, 열심히. 여기까지 다 됐죠? 자, 다 됐죠? 얘들아, 이거 현대국어의 무슨 소리야? 된소리죠. 근데 중제국어 때는 요것도 있었어요. 이음도 있었고 여린이음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거의 없어지고요. 여린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혀다 하면 검은 고를 연주할 때 혀다. 이혀다 하면 불을 켜다 할 때 켜다. 우리 현대국어는 검은 고를 켜다. 불을 켜다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완벽주의란 말이야. 켜다가
똑같네? 혀다라고 발음을 똑같아. 그때는 혀다라고 했겠지? 오늘날의 동음이어야. 그러면 뭐하니? 얘를 써서 동음이어를 구분하려고 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아닌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알면 좀 재밌을까봐 얘기해줬어요. 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짜 병서는 현대 국어의 무슨 소리다? 된 소리다.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이제 가짜 병서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가짜 병서 읽을 때 어떻게 해줘? 끄트부스찌 흐, 끄트부스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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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트부스찌. 알았죠? 자, 방정맞자. 끄트부스찌, 끄트부스찌. 됐죠? 자, 말 만들어 볼게요. 같은 것끼리 들어갔으면 이제 다른 것끼리 옆에 나란히 쓸 거야. 다른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기야. 말 만들어 볼까요? 뭘 것 같아요? 다른 글자를 합해서 만들어. 이야, 오우, 똑똑한데 말을 이야 뭐였죠? 뭘까? 자, 합용병사. 단어 외워졌죠? 쌤 자꾸 물어보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합용명사, 합용명사. 합용명사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말 와닿죠? 이런 거야. 근데 얘네들 공통점은 뭐니 다? 앞이 비읍으로 시작됐죠. 자, 그래서 합용명사는 크게 두 가지. 비읍계 합용명사. 지금은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가 막상 내신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원리 안 가르치고 비읍계 합용명사 하면 딱 알아듣게끔 합시다 우리. 지금 시간 엄청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런 용어는 설명 안 하게끔 하자. 비읍계 합용명사, 그 다음에 숏계 합용명사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비읍계는 뭘로 시작하는 거야? 비읍이야. 비읍쇼, 비읍디귿. 심지어는 비읍시옷 디귿도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는 비읍시옷계 합용명사라고 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란 게 이제 뭐냐면 몇 년 전에 이 얘기야. 비읍계 합용명사야. 시옷계 합용명사는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말 와닿았어요? 말 와닿았어요? 이렇게. 자, 근데 선생님 그러면 합용명사가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이 합용명사가 얘 하면서 얘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 이 합용명사가 뒤에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어두장군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세요? 그치? 어두장군 하면서 합용명사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원리죠. 이 글자를 만들어서 발음을 내면 어두장군이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합용명사는 비읍계와 시옷계가 있었죠. 근데 지금 어두장군 보니까 무슨 개밖에 안 써있어 지금. 비읍계밖에 안 써있지. 그래서 비읍계 합용명사는 실제로 어두에서 발음이 낮다. 어두장군이에요. 소연아, 어두에서 발음이 낮다 좀 이해되세요? 이거야. 잘 한번 원리를 생각해봐.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영어는 자음에 무리가 연달아 와도 우리나라는 여기다 자음에다가 모음이 와야지 발음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음끼리 나오면 우리나라는 발음이 안 돼. 이거 발음 어떡할 거야? 발음 안 돼요. 근데 영어 같은 데는 자음이 와도 그냥 으라는 음을 집어서 발음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으면 발음이 날까요? 안 나요. 자음이 연달아 있다는 거 모음이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첫 소리에 자음이 연달아 있다. 그럼 너희들 어두장군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연달아 있으면 원래 발음이 안 나. 발음이 안 나. 안 나는데 발음을 냈단 말이야. 언제?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브듯 이렇게. 재밌죠? 브듯 이렇게. 브듯 이렇게. 쌤이 실제로 들어봤잖아. 15세기 세종대왕이 막 연구할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뿌듯하더라고. 알았죠? 들어봤잖아, 소리. 이게 어두장군이야. 자, 영어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어두장군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현대국어에는 절대 없는 거야. 근데 중세 때는 실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발음했다고. 그럼 쌤, 시오키아 변명서는요? 시오키아 변명서는 자, 얘가 어두장군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발음해야지. 그럼 어떻게 발음했을까? 스가 했을 거라고. 알겠지? 근데 시오키아 변명서는 우리가 어두장군이라고 안 해요. 어두장군이라고 안 한다는 건 스 발음, 그 발음 둘 다 발음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시오키아 변명서는 현대의 뭘로 바뀌느냐? 시오키아 변명서가 없어지면서 뭘로 바뀌어? 우리 배웠죠? 고전문학 할 때. 디귿 뒤에 있는 소리를 된소리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시오키아 변명서는 하변 변명서는 정작 된소리로 발음돼요. 된소리가 됩니다. 이 말 이해되나? 지금 말 이해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 자, 글자를 만드는 원리에서 옆으로 나란히 적으면 우리가 병서라고 얘기해요. 심실구준학교는 갈바 쓴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한 적이 있어. 심실구준학교. 보기에다가 글자를 옆으로 갈바 써서 만들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놓고 이것이 뭔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병서 옆으로 씁니다. 병서 쉬워졌죠? 자, 쉬웠어. 그런데 같은 것끼리 쓰면 무슨 병서? 각자 병서. 쌤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같은 것끼리면 각자 병서. 쉬웠죠? 같은 것끼리 하면 각자 병서. 각자 병서는 진짜 더럽게 쉬워요. 현대구에 무슨 소리? 된 소리. 치웠어. 자, 하변병서입니다. 같은 것끼리가 다른 것이야. 자, 그래서 무슨 게 비오키아 변명서, 시오키아 변명서인데 시오키아 변명서 현대국어에 뭐에 해당해? 된소리에 해당해. 절대 어두장군이 아니야. 자, 비오키아 변명서 어두의 발음이 자음이 연달아 소리 났다. 어두장군이다. 말 이해됐죠? 자, 어두장군이야. 두 개의 자음을 소리 냈다. 한번 적어볼게. 어두장군은 어두에 자음이 연달아 소리 나는 걸 얘기해요. 연달아 소리가 났다. 연달아 소리 났다. 이걸 어두장군으로 나온다. 어두에 자음이 연달아 소리 난다. 이런 말 나오면 너는 어두장군으로 바꾸는 거야. 아시는 알겠죠? 나중에 가서 어두의 자음이 연달아 발음나는 게 뭐예요? 이게 아니고 이 표현은 이거 외에는 안 써. 말 이해됐지? 이거 표현은 안 써요. 다른 데는 안 써요. 알겠나? 자, 근데 잠깐만요. 칠판 볼게요. 그런데 옛날에는 몇 년 전 교과까지는 하변병서는 다 어두장군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시오키아 하변병서도 어두장군으로 한다 그러면 괜히 따지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 쌤 옛날 쌤이네 현대 쌤이네 하시고 그래서 옛날 모의고사 풀면 얘네 둘 다를 다 어두장군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근데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이제 바뀌어졌어요. 작년 교과 계정까지 작년 2015, 2015 벌써 까먹었어. 지금은 2025, 2015 계정 2015 계정은 출판사마다 얘를 어두장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어. 알았죠? 근데 아마 이 학기 건 아직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단어는 다 나왔지만 근데 자 여기는 어두장군이는 얘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요즘 맞아요. 학교에서 얘 둘 다 해줬다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돼. 근데 학원명서에서 비읍개랑 시읍개밖에 없어요. 그거 뭐? 아 없어요. 비읍개, 비읍시옷개, 시옷개 이렇게 돼. 근데 요즘에 비읍시옷도 그냥 비읍개라고 다 집어넣어. 맞아. 리을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없어. 알죠? 틀려다 귀여웠지. 여기까지. 자, 다 이해됐나? 그러면 쌤, 얘네들이 비읍개 하변병서 어떻게 있었는지를 자, 어두장군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각 학교 출판사 그 단원 뒤에 이 설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올해 난 쌀을 뭐라 불러요? 올해 난 쌀. 아니, 뭐야?
아니 햅쌀이라고 해 햅쌀. 알겠죠? 햅쌀. 그 해에 난 쌀을 햅쌀이라고 해요. 오케이? 조랑 조 아시죠? 수수조 할 때 조랑 쌀이 합쳐졌어. 뭐라 불러? 조하고 쌀이 합쳐져 명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좁쌀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자, 찰진 쌀이요. 찰져 찹쌀. 너네는 아직 잘 모를 거야. 순쌀밥, 잎쌀, 맵쌀. 이상하네. 쌀만 들어가면 비읍이 덧나네. 말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상하네. 너희들은 아무것도 생각 안 했을 거야 이제껏. 근데 이기한하게 쌀만 하면 밑에 비읍이 덧나네. 옛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썼다? 비읍 시오 쌀이었다. 느낌 알겠어요? 어두장군으로 얘를 어떻게 했다고? 해부살. 해부살. 하니까 비읍 발음이 났어 안 났어? 비읍 발음이 났다고. 해부살. 이 비읍 발음이 난 걸 얘를 현대국어로 오면서 된소리로 바꿔주면서 이 비읍이 단어로 살아남아서 비읍으로 난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여기까지 뭐 확 좀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쌀은 옛날에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적었다 실제로 발음됐다. 실제로 발음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장군이라고 한다. 괜찮죠? 좀 얼리 와닿아요? 맞아. 알고 가면 좀 재밌을 거야. 재밌다. 그치 얘들아 무지 재밌다. 하준아 무지 재밌다. 맞죠 이거야. 자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글자를 만들 때 옆으로 나란히 적어요. 만들어요. 뭐라고 불러? 병서. 병신. 병서. 같은 것끼리 적어요. 뭐야? 각자 병서. 각자 병서 오늘날에 무슨 소리야? 얘들아 된소리는 소리값이 하나야 두 개야? 하나잖아. 분이라고 안 부르잖아. 그래서 물이라고 안 하잖아. 각자 병서 말고 무슨 병서가 있었다? 화병 병서는 두 개가 있었어요. 무슨 개? 비읍계 화병서랑 시옷계 화병서가 있었다. 이 중에서 어 뒤에 잠이 연달아 발음나는 거 무슨 개였다? 비읍계였다. 시옷계는 오늘날에 무슨 소리랑 똑같다? 된소리랑 똑같다. 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병서나 어두정도가 다 해친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들어갈게요. 모래압, 저기 모음의 아래압니다. 아래압.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맞죠? 아래아는 얘 고유의 음가가 있다 그랬어. 기억나? 지난번에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바보 같았잖아. 뭐였죠? 아래야 고유의 음가? 뭐 이런 거였잖아. 한자 없어. 얘 매랬잖아. 알았지? 한 다음에 발음 또 우 발음인가? 해봐 좀. 보토스 맞았다. 안 되네. 안 맞았어. 알았죠? 근데 이게 여기 근육을 많이 사용 안 하봐. 진짜 해봐요. 한 상태에서 오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떨린다. 난 늙어서 떨리나? 안 떨려요? 네. 아이씨. 알겠죠? 요거야 요거. 요게 고유의 음가. 뭐 이런 거. 요게 고유의 음가인데 이 고유의 음가가 사라졌다고 했잖아. 뭐로 사라졌다 그랬죠? 아나 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알았죠? 요걸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야. 아나 으로 바뀌었는데 맨 먼저 바뀐 게 으부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둘째 음절 이하. 둘째 음절 이하의 아래 아가 먼저 으로 바뀝니다. 적었어요? 자, 두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 음절은 뭐로 바뀌었다? 아로 바뀌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나? 자, 요게 있어요. 얘들아 상상 한번 해보자. 여기 중세국어 때 우리나라 조상들 어떻게 발음했을까? 해봐 시작. 발음해봐 빨라. 젊은 민수 잘 된 대로 왜 안 떨리고 해봐. 알았죠? 우리가 대충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이거나. 그렇죠. 아이씨 누가 그거 물어봤어? 15세기 뭐 이렇게 거럽지다 그랬지. 그렇지 거럽지다 뭐 이랬겠지요. 제주 사람들 발음한다 그랬잖아 내가. 알았죠? 이거야. 아래에 음가가 걔는 살아있어. 제주도는 아직. 저 거럽지다 이랬을 거 아니야. 자 이거를 없어졌어요. 몇째? 둘째 음절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야? 아가 으로 갔어요. 그러면 앞에 건 살아있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부하고 뒤에 거 고 올레치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랬다가 1단계 손실 16세기 둘째 음자 했다가 2단계 손실 첫 번째 음자 아로 바뀌는 거. 아예 아. 알았죠? 거를 치다가 이제 가를 치다가 된 거야. 말 이해되셨어요? 자,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겁니다.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눈치 빠르지 말 텐데. 맞았어요. 어디부터 바뀌어? 둘째 문제부터.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지.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오늘날에 가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돼.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 뒤에 가서 아주 중요한 걸로 나타날 때 할 텐데 지금은 살짝 보시면요. 자, 의하고 아로 바뀌는데 아는 양성일 것 같아, 음성일 것 같아. 그냥 대충. 양성 모음이야. 은은요. 음성 모음이에요. 하나의 소리값이 양성으로 가고 음성으로 가거든요. 됐죠? 쌤이 소연아 쌤 여자라죠. 여자야. 그래도 고마워. 여자야. 여자도 남자도 사랑해요. 그치? 여자야. 근데 선생님이 이번 주는 여자로 나타났어. 다음 주엔 남자로 나타나. 알지? 또 여자가 다 남자로 나타나. 그럼 너네가 뭐 하겠니? 혼란스러워. 알겠지? 하나의 아래아가 양성으로 바뀌고 음성으로 바뀌어요.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웠지. 그래서 아래의 음가가 아래야 음가의 소실이 어떤 단어인지 느껴봐. 고유의 소리값이 양성 음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아래의 음가의 소실이 양성 음성으로 바뀌니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하는 걸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불러요. 아래의 소실이 모음조화에 혼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말 이해되시나? 다 됐어요? 요거야. 하나씩 차례대로 알으라고 지금 해줬다. 괜찮죠 여러분? 아래아가 이렇게 바뀌니까 혼란스러워. 우리 쌤이 여자야 남자야 혼란스러워. 그래서 음운변동이 혼란스러워졌다. 혼란스러워졌다는 거 잘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잘 안 지켜졌다 이거야. 모음조화 뒤에 가서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요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음조화 더 많이 할 거야.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약간 역사의식을 좀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 얘기야. 음가가 소실된 안 적어도 돼요. 자, 적어도 되고 음가가 소실된 아래아는 무슨 말이냐면 아래아는 얘랑 얘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근데 안 적었다고. 발음은 그대로 하지만 이거는 그대로 남았다고. 문자는 살아남아서 소리값은 없어졌는데 음가가 소실된 아래아는 문자는 계속 쓰여요. 문자는 계속 쓰였다가 우리나라 1933년에 우리나라 대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어학계에. 뭐게 맞냐면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져요. 요 정도는 좀 알아둘게요. 지식을 알아두기보다는 가슴으로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면서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왜? 33년 이후에 분단됐습니다. 알았죠? 역사적인 사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해요. 요게 영화 말모이라고 있어요. 말모이. 자, 누가 나오면 윤계상이 나와. 내가 또 좋아하는 배우. 윤계상. G.O.D. 누군지는 알지? 윤계상. 아, 모르는구나. 자기야. 알아요. 윤계상. 왜 좋아하는 배우? 요게 윤계상 여기 나오거든요. 말모이. 요게 뭐냐면 요 과정이에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이 뭔지 알겠니? 우리가 어떻게 적을까를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되게 상상해봐. 이거 가능했을까? 상상해봐. 전국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은 컴퓨터나 뭐 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설문조사. 옛날엔 안 그래요. 각 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다 모여. 그래서 자, 우리 경기도 지방은 부추라고 불러요. 각 도별로 다 적어내. 우리 경상도는요 부시라고 불러요. 평안도가 거긴 정부시라고 불러요. 완전 다르죠. 부추를 먹는 부추.
이거를 신을 붙여 아니겠지 이거를. 그럼 다 적어. 그럼 다 한 다음에 얘를 올바른 맞춤이 뭔지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래서 사전을 만드는 거야. 끝까지. 어마어마한 작업이야.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해서 다 일일이 수작업을 다 해요. 이렇게 손 맞추는 거. 알겠죠? 자, 이걸 만들었어. 1943년과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을 때 이때 글자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역사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성조 들어가도록 할게요. 성조는 높낮이야. 한번 대답해봐. 우리나라 말에 높낮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 말에 높낮이가 없는데 그때는 높낮이를 만들었대. 어떤 글자 의식해서? 중국말. 중국말이 5가지 성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성조는 우리나라 언어 현실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없어져요. 몇 세기 없어질까요? 아니죠. 15세기는 만들었으니까 있고 16세기. 웬만하면 15세기까지 있고 16세기 없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적으세요. 자, 필기. 글자 예쁘게 적어. 나중에 중간고사 때도 써먹을 수 있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아까워. 아까워.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아까워. 자, 지금 우리가 요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성조. 요거랑 관련돼서 들어가는 거야. 성조는 음의 높낮이와 빠르기를 얘기해요. 근데 쌤, 여기는 높낮이만 나왔어요. 사실은 높낮이만 주로 나와요. 빠르기 얘기해주는 건 교과 외로 문제집 풀건 할 땐 요 말 나오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알았죠? 우리 문법교수 할 때 배웠잖아요. 교과서와 교과 외 것까지 해주는 걸로. 자,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조음의 높낮이는 어떻게 나타내냐? 방점을 찍었어요.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왼쪽에 점을 찍었어. 이 점을 찍어서 뭘 나타냈다고? 높낮이를 나타냈다는 얘기야. 알죠? 말입니다. 하는 말. 무점이야. 자, 사람이 하는 말. 점 2개야. 뭘 예방할 수 있었을까? 동음, 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지?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었어. 우리가 말, 홀수도 말 불러. 아무리 봐도 이렇게 적어야 돼, 세종대왕 봤을 때. 근데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어떻게 구분하지? 얘는 좀 더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얘를 2개를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중세국어는 동음, 이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교과서에서 잘 물어봐요. 아까 했잖아, 혀다. 이어다 쓴다 했지? 동음, 이어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이것도 뭐야? 동음, 이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요. 말 듣기 맞지? 자, 알겠어. 우리 옛날 그거 요 정도는 알지 않나 니네? 안 해요. 니가 나를 만나서 막 이거. 알죠? 점 하나 찍으면 다른 사람 되는 거. 알잖아, 안 해요. 많이 나오잖아. 그 정도 알잖아. 옛날 거에도. 맞아. 그것처럼 점 하나 찍으면 다른 단어가 된단 말이야. 그 점을 방점이라고 불러요. 너무 무리한 농담은 맞다. 방점이야, 방점. 자, 지금부터 외우기 쉽게 갈게요. 바로 외울 수 있어요.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순서대로 갑니다. 평성이에요. 얘들아, 선생님이 순서대로 간다잖아. 평성, 점 몇 개? 점이, 맞아요. 눈치가 빨랐어요. 점이 없어요. 글자 옆에 점 없는 거 있잖아. 자, 무점이야, 무점. 0개. 무좀이 아니라 무점. 0개. 알겠죠? 평성은 소리값이 이렇게 갑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말 만들어봐. 뭐야? 낮아지는 소리. 아니, 요거요. 높낮이니까 낮아지는 소리. 우할.
아니 우하양 이거 얘기한 거지 지금. 우하. 자, 두 번째. 평성 다음이 자, 박명수 소리를 막 크게 지른대. 무슨 박명수라고 하네요? 소리 크게 지른다. 거성. 너무 옛날 건가? 태희야, 니 축구 해봐. 그러면 거성은 전몇개 네. 무지 똑똑하네요. 자, 됐죠? 소리 어떻게 갈까? 얘는 이렇게 된대. 얘는. 그렇지. 너무 똑똑한 거야. 높아지는 소리래요. 세 번째야. 이름이 상성이야. 하준아, 상성 저 몇 개?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어? 웃자고 한 말인데 왜 그래? 됐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럼 평성은 낮아지고 거성은 높아지는데 얘는 점을 두 개니까 얘네 둘이 다 합쳐지면 돼. 얘들아, 맞지? 합쳐지면 돼. 어떻게 할까? 낮아졌다, 높아졌는 소리. 외워졌어, 안 외워졌어? 은성아, 외워졌죠, 벌써? 알겠죠? 순서대로. 점 연계, 낮아지는 소리, 점 거성, 점 한 개, 높아지는 소리. 자,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렇게 가시면 될 거야. 벌써 외워졌죠, 여러분? 아주 수업 시간 하면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너네들 기본 개념. 얘들아, 기본 개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얘가 어떻게 변천이 되는지 나오겠죠. 당연히 뭐랬어? 방점. 몇 세기 정도 없어요? 15세기 말 16세기. 근데 요거는 디테일한 거 그냥 대충 16세기라고 하면 돼요. 16세기에 소실되었어. 없어졌어.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없어졌는데 상성은 오늘날 뭘로 남았다? 긴 소리. 장음으로 계승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됐죠? 윤건아, 그럼 네가 여기서 출제할 거야. 평성, 거성, 상성 중에 뭐 물어보겠니? 너는 일부러 농담하지. 아우, 얘 이렇게 웃겨. 뻔히 농담으로 평성하잖아. 자, 뭘 낼 거 같니 선생님들이? 상성이죠? 알겠죠? 얘가 기초 개념이야.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거야. 쌤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는 말은 짧아요. 자, 사람이 하는 말은 오늘날 길어요. 긴 거는 발음으로 길어요. 형태로 길지 않거든요. 얘는 옆에 발음 기호로 두 개를 안 적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 오늘날의 긴 소리라는 거 중세고 때 무슨 성이었다? 상성이었다. 상성이면 글자 왼쪽에 점 몇 개 찍는다? 두 개 찍는다. 이해되셨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 개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글자, 저기 높낮이는 했죠, 지금? 빠르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높낮이와 빠르기. 자, 이렇게 빠르기를 우리는 입성이라고 얘기해요. 입성. 입성은 촉급하게 닿는 소리야. 촉급하게 닿는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세종대왕이 옆에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대충 이런 느낌. 얘를 드가 발음에서 받침에서 발음이 되잖아. 그럼 뭐야? 다드 할 수 있지. 다드. 그렇지? 근데 촉급하게 다드래. 촉급 빨리 다드래. 다드래. 다드 하지 말고 다드래. 뭐겠어요? 다. 알겠죠? 이거 너무 상상이 되는 재미야. 다. 알겠죠? 요거야. 그러면 입성은 뭐냐? 우리 현대 국어에 안 울림 소리 기억나세요? 울림 소리 노란 양반. 안 울림 소리 뭐였죠? 무성은 그드브. 약간 그드브 했잖아. 말 느낌 와? 그드브. 받침. 그드브예요. 똑똑한 친구 누가 얘기해봐. 그드브에 하나 더 해야 되잖아. 중세 거잖아. 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우리 이거 지난번에 열심히 이거 했잖아. 마비야, 마. 기억나요? 외국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 어찌 이브하고 어떻게 같은 소리 값입니까? 얘는 브라고 올리고요. 얘는 막이라고 닫히잖아요. 맞죠, 쌤 말이? 알겠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소리값이 같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소리값을 촉급하게 닫아주래 라는 얘기야. 자, 쌤 입성은 어떻게 구분해요? 아무것도 없어. 받침 그대로 써. 그렇게 쉽죠. 요령이요. 알았죠? 자, 입성은 어떻게 표현한다? 촉급하게 닫는 소리래요. 촉급하게 닫는 소리는 얘 표현할 때 왜는 안 써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촉급하게 닫는다, 다급하게 닫는다 하면 입성이구나. 알죠? 입성은 받침 얘만 쓰면 돼요.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 너무 단순해서 이상해요. 쌤 말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얘랑 얘랑은 같이 나타나요. 이런 말은 또 문제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얘와 얘는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얘예요. 얘 지금 머릿속에 입력됐죠, 여러분? 이 정도는. 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입성은 학교에서는 원래 시험 범위는 교과 범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교과 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랬어.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더 집어넣은 상태 속에서 예를 볼게요. 예를 볼게요. 맨날 여기만 나와요. 맨날. 여기만. 자, 요거야. 나야. 요거 있어. 아, 모르겠으면 컨닝하세요. 나. 글자 왼쪽에 점이 없다. 무슨 성? 평성이죠. 낮아지는 소리. 어라. 글자 왼쪽에 점 하나.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소리. 오케이? 말이야. 점 2개야. 뭐라 불러? 상성. 오늘날에 무슨 소리? 긴 소리, 장음. 얘는 어떻게 돼? 낮아졌다, 높아지는 소리. 아직 다시 평성, 낮아지는 소리. 이런 식으로.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여기는 받침이 시옷이잖아. 시옷이니까 어떻게 돼? 촉급하게 닫는 소리인 입성이 떴다. 입성까지. 그래서 방점과 자 입성보는 같이 쓸 수 있다. 느낌 좀 오시죠? 이해됐지?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외웠나? 다 외웠나? 맞아. 요거를 갖고 지워도 괜찮아요? 자, 요거를 갖고 우리가 자, 우체코 우리가 배웠어. 우리가 배워서 여기에다가 문법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 뭐라고 불렀다? 방점. 물어. 소리에 뭘 나타냈다? 높낮이를 나타냈다. 자, 요거 무슨 소리였어? 쌍시오? 된 소리였죠? 된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쌤이 세종어정미적음 할 때 이거 두 번째 가르쳐줄 문법이에요. 된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대. 그럼 거꾸로 가면 뭐하니? 중세고 이전에 된 소리가 없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슨 적기? 아씨 돌팅이들 자기 머리 한 대 때려. 이어적기. 알겠지? 이어적기. 그 다음에 배울 게 축격주사예요. 오늘은 안 했거든. 중국에 이랬어. 중국이 뭘 것 같아? 중국이지. 그러면 지읒이 디귿이 지읒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디귿으로 지읒으로 바뀌면서 무슨 현상? 디귿이 지읒으로. 드트가 지츠로 바뀐다. 그렇지. 구개음악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식의 문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를 얘에다 나중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어의 변천 과정인데 뭐 이런 거 그냥 재밌자고 한다. 얘들아 재밌자고. 자, 볼게요. 셔블입니다. 순경은 비읍이에요. 순경은 비읍은 뭐로 바뀌어? 오나? 우로 바뀌었죠? 자, 그럼 셔. 자, 여 뒤에 오가 올까 우가 올까? 우가 오겠죠? 그래서 셔, 올, 서, 올. 자, 더블 그랬어. 더블. 지난번에 얘기했어. 쌤 봐봐. 덥다에 연결어음이 이게 왔어. 그럼 이어적기로 가야 되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비읍이 위로 올라가. 비읍이 위로 올라가면 덥할 때 비읍 발음과 더보 할 때 비읍 발음이 명확히 같아야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이해되지? 아까부터 계속 해준 거잖아. 덥. 알겠죠? 자, 덥. 이거는 더버. 울림소리로 바뀌지. 그래서 비읍이 모음과 만나면 울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 한다 그랬어? 순경음 비읍. 여기까지. 이거 지난번 시간에 했었잖아, 같이. 여기까지 이해되지? 더버야.
순경음 비읍은 오나 우로 바뀌어요. 어가 음성 모음이니까 우로 돼서 더워. 할 수 있죠? 자,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순경음 비읍이 왜 필요한지 정도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더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쭉쭉 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자, 일단 뭐부터 사라진다? 반침이 사라졌어요. 마을. 그 다음에 자, 아니죠. 아직 여기는 남아있어요. 자, 반침이 사라졌고 아래 아가 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불러? 비읍계 합용변서 는 두 자음분. 맞아, 어두자음분. 실제로 부가 발음 났다. 뭐 이런 얘기야. 말 이해됐지?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서 재미로 그냥 쭉쭉쭉 해갖고 오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이제 음음 변동하면서 국의 음하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중세와 현대야. 몇 세기가 차이가 나죠? 몇 세기가 차이가 날까요? 5세기. 15, 16, 17, 18, 19, 현대는 20세기. 20세기. 아, 재밌다. 오늘은 21세기잖아. 20세기. 알았죠? 그게 재밌어. 자,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5세기 차이예요.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잘 생각해봐. 현대 국어의 국기음화 있어 없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죠. 여기서 1학기 때 공부 안 된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 국기음화가 뭐예요? 할 거라. 뭔 말인지 알겠지? 국기음화 뭐예요? 그래서 국기음화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지금 알면 돼. 몰라서 틀리지 않아. 아주 단순하게 알면 돼. 옛날처럼 구체적으로 알아놔라도 돼. 알았죠?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국기음화 뭐예요? 그냥 국기음화야. 끝. 센 말 알겠니? 중세국어 문법할 때 주체존재 선어말하면 여기 말일 거야. 그럼 주체존재 선어말이 뭐예요? 그거 설명하냐고 옛날로 가지 말고 그냥 그거다 알고 가면 돼. 그게 편해 오히려. 자, 그럼 여기 됐어. 현대국어 국기음화 일어나. 쌤이 아까 뭐라 했니? 500년 차이예요. 여기 일어나면 여기 안 일어난다. 이거야 원칙이. 너무 쉽지. 반대로 가면 여기가 끊어졌다 여기 이어졌겠죠? 이해됐지? 현대국어에서 두음법칙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니까 우리 배웠잖아. 안 일어나면 왜 배우겠어요? 일어나니까 배웠지. 그러면 중세어 두음법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현대국어의 모음조화 철저히 시켜줘 안 시켜줘? 시켜지 안 잘했지? 그럼 여기는 철저히 시켜줘. 완전 반대로 가면 돼. 쉽지? 이렇게 가면 돼.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반대로만 가면은 그냥 답만 고르면 되죠. 시험 때는 모르겠으면. 자,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국기음화. 국기음화가 뭐예요? 우리 옛날에 음료도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실질 형태소의 드트가 알았지? 형식 형태소의 이나 이 반문과 만나서 지추로 바뀐 이렇게 개 어렵게 배웠어. 중세국어에서는 다 빼시면 돼요. 드트가 지추로 바뀌는 현상이 국기음화다. 알았죠? 그러면 국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칠 발음이 없었다고 그냥. 알았죠? 국기음화 발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알았죠? 그래서 이 치조음이 국기음화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칠판 볼게요. 그래서 뭐래? 표디. 알지? 자, 대답해봐. 표디 했어. 무슨 현상 일어나지 않았다? 국기음화 일어나지 않았다. 끝. 진짜 단순화시키면 돼요. 되게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읽어? 천하 오는 날. 옛날에는 편안하고 읽었을까? 국기음이 아니라 치조음이었을까? 무슨 현상? 국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쉽지? 이렇게 가면 돼. 자, 두음법칙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순모음화 들어갈게요. 자, 원순모음화가 뭔지만 쓰세요. 순은 입술순자야. 입술순자. 원이라는 건 입술이 둥글어진다라는 거야. 둥글다. 알았죠? 둥글다. 이 둥근 모음이 오나 우예요. 오나 우. 알겠죠? 오나 우. 오나 우야. 옛날에 오늘날에 워러가 옛날엔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됐니? 순음 뒤에 우니까 뭐라 했었다? 원순 모음이라 했죠. 이해되지? 원순 모음인데 옛날에 원순 모음이 아니었다. 평순 모음이었다 이 얘기야.
끝났어? 됐죠? 그러면 옛날에는 원순 모음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야? 르프브디 원순 수능 뒤에 있던 의가 우로 바뀌는 현상이 원순 모음어야. 그럼 현대국어는 우로 바뀌었다. 근데 옛날에는 우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우로 바뀌지 않았다. 이런 얘기. 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잘 칠판봐. 스물이야. 스물. 현대국어 뭐가 돼? 스물이 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대국어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원순 모음어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한다고. 됐어요? 좀 뇌가 지쳤니 이제? 뇌가 지쳐가요? 현대 국어의 원순 모음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현대국어의 원순 모음어가 중세국어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순 모음어가 뭔지만 하세요. 의가 우로 바뀌었대요. 의가 우로 바뀌었대요. 알겠죠? 이거 목인이 선지 하나로밖에 안 나와요. 진짜 나오지도 않아. 세조가지 현미적은 원순 모음어 없어요 또. 알았죠? 중세국어 문법을 통계를 물어볼 때 씁니다. 자, 두음법칙은 뭔지 배웠었죠 우리. 두음법칙. 두음이 뭐야? 머리죠 머리. 단어의 첫머리에 니은 리을이 없어지거나 니은을 바뀌는 현상.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였어? 로인이 노인으로 바뀌어. 랑식이 양식으로 바뀌고 이거야. 말 이해됐니? 그런데 원래 현대국어는 두음법칙은 한자에만 해당하는 거야. 한자에만. 알았죠? 근데 중세국어는 한자 언제 뭔지 상관이 없어요. 자 봐봐. 니르고자 이르고자야. 여기는 뭐야? 니은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엔 니르고자 니은이 있지. 알겠죠? 그래서 어두에 요걸 적으세요. 어두의 니은이 탈락됐다 탈락되지 않았다. 탈락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맞지? 어두에 니은이 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한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나오는데 이게 세종어리 현미적음에 나옵니다. 말 이해해야 돼? 옛날에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일어나. 그게 오늘날 뭐야? 일어나요. 그럼 뭐겠어? 어두에 니은이 탈락됐다 탈락되지 않았다. 탈락되지 않았다.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 쉽잖아. 됐죠? 자, 오늘날 북한 볼게요. 북한 국유음악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음법칙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한 알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를 북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맞아. 뭐라고 했겠니? 리동무에 가티가기요. 알겠죠? 이랬을 거라고요. 리순신 장군이 알았죠? 어지 뜻을 터디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뭐겠어요? 국유음화가 뭔지 요거 보고 국유음화 요거 보고 국유음화 요거 보고 원수모 요거 보고 두음법칙 개 쉬워. 말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걸 갖고 우리가 한번 연습만 해볼게요. 자, 7번 볼게요. 요거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면서 외워. 시작.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건 중세고 이건 현대가 됐다는 얘기야. 알았죠? 중세가 현대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중세국어의 T 단어 오늘날 치다니까 무슨 현상이 적용되지 않았다? 뭐야? 국유음악. 이거는요, 의가 우로 바뀌네요. 뭐야? 원수모음악. 여인이 여인으로 가네요. 뭐야? 두음법칙. 임금이 임금이네요. 두음법칙. 천하가 천하네요. 국유음악. 나머지는 여러분들 하시면 되죠. 쉽죠, 여러분? 알았죠? 이렇게. 얘를 국유음악을 적용해래. 뭐로 할까? 듀타가 아니라 좋다라고 하시면 되죠. 요거 일부러 한 이유가 있어요. 듀타와 좋다가 현대국어의 의미랑은 다릅니다. 알겠죠? 자, 이겁니다. 양반으로 갈 거 일이다. 무슨 법칙?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법칙 적용되지 않았다는 건 어두에 니은이 탈락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법이 또 들어가요. 자, 그죠? 기지개 한 번씩 펴. 기지개 한 번씩 펴. 기지개 한 번씩 펴. 자,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르치기 쉬운 게 있어. 고2 애들 이런 거 그냥 따다다다닥 설명하면 되잖아. 근데 너네는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 됐죠? 여기야. 자, 이제 모음 조화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음 조화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아기가 어떻게 걷죠? 아장아장. 맞죠? 아장아장. 됐죠? 우리 아빠가 걸어. 우리 아빠가 아장아장 걸어. 말이 맞겠니? 아니지. 이상해. 아장아장. 아직 거기다가 우리 아빠가 치질 수술까지 했어. 알았죠? 우리 아빠가 어떻게 걷겠어? 아장아장이 아니라 이걸 반대로. 이걸 반대로. 어떻게 걸어? 어정어정 걷겠지. 새끼 토끼가 어떻게 될까? 새끼 토끼. 깡총깡총이겠죠? 느낌 와? 자, 아빠 토끼를 어떻게 뛸까? 뻥충뻥충. 느낌 오지 이제?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이거야. 자, 그러면 느낌이 되면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요. 가볍고 밝고 산뜻한 있고 경쾌한 느낌. 자, 이게 들어가면 어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어우가 들어가면 크고 무거운 느낌 맞죠? 자, 그러면 양성 모음은 어떤 느낌이야? 밝고 작고 경쾌한 느낌. 이해됐지? 이거 우리 아장아장 했잖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 그럼 양성 모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예 우리 적어볼게요. 아래 어쨌든 입은 벌린다 그랬잖아, 얘들아. 깡총 오. 얘를 합해봐 모아. 알겠죠? 자, 윤건아. 그럼 야는 뭘 것 같아? 야는 야의 소리값을 알려면 뭘 생각하면 돼? 아죠. 그래서 이중모음 갖고 체기표를 안 하는 거야. 단모음이면 이중모음하고 소리값이 결과가 똑같으니까.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니까 중세국어 때 요거는 에라고 발음하지 않고 이라고 발음했어요. 재밌지? 아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음성모음은 이런 거야. 자, 음성모음입니다. 아를 바꿔 오를 바꿔 우 합해 여기다 으까지 외웠어? 이는요 쌤 이는 전설모음이에요. 이는 중성 취급해요. 거의 중성 취급하거나 그래도 어디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럼 음성 쪽으로 가요. 외우세요. 자,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가는 거야. 무슨 조화라고 얘기한다? 모음 조화다. 알겠죠? 자, 모음 조화. 자, 여러분 우리 중세국어 몇 세기부터 시작해? 15세기. 알았죠? 15세기. 중세 때는 비교적 철저히 지켜졌고 규칙적이었다. 라는 얘기. 그러다가 항상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철저해요. 그렇지 않아요? 법 만들어 맨 처음에 다 적용시키잖아. 그러다가 예외에서 하겠지. 그러다가 현대로 오면서 모음 조화는 뭐한다? 가장 혼란을 많이 겪었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대답. 아까 이 얘기 해줬잖아. 모음 조화가 혼란이 된 게 이것에 영향이 컸다 그랬잖아. 그렇지. 아예 소리값이 뭐로 바뀌었니? 양성과 음성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혼란스러웠다고. 그래서 15세기만 맨날 규칙적이야. 이렇게 16세기도 약간 혼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세 근대로 가면 중세는 대부분 지켜졌다. 알았어? 근대 오면서 혼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많이 혼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음 조화는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현대 국어로. 자, 현대 국어 볼게요. 나야 나.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뭐 있죠? 을을이에요. 쌤, 저 목적격 조사가 뭔지 몰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목적격 조사야. 말 알겠지? 목적격 조사 뭔지 몰라서 더 이상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하면 이건 1학기 때 니네 습관이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지금 알면 돼. 목적격 조사 을을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거든. 알았죠? 이거야. 그러면 을을이야. 나예요. 나니까 당연히 뭘 썼겠어요? 나를이라고 얘기했지. 맞죠? 몸이야 몸. 받침 있으면 뭘 썼을까? 을 썼겠죠. 이해됐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니까 여길 끊는 거야. 아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더럽게 쉬워. 갖고 와, 그냥. 의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야. 지켜줬어, 안 지켜줬어? 아, 몸 좀 안 지켜진 거잖아요. 말 이해되지만. 몸이야,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얘는 뭐야? 음성. 모음 조화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무슨 국어는? 현대 국어는. 알겠죠? 현대 국어는 모음 조화 안 지켰다, 현대 국어는. 자, 근데 중세 국어로 넘어가 볼게요.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는 모음 조화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켜줬어.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나 뒤에 양성이 들어가야 되지. 알았죠? 을이야. 을이야. 양성이 들어가야 된다면 무조건 아래 알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중세 때는 목적격 조사가 을 말고 모두 있었다는 얘기야. 알랄. 편의상이 몇 개 읽을게. 알랄로. 알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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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람보 저게 아니야. 그치? 나야. 그러면 양성이니까 얘는 뭐를 썼을까? 나? 랄 썼을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알겠죠? 뭔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너야, 너 하면 뭘 썼을까? 이걸 썼을까? 이걸 썼을까? 너를 썼겠지. 아, 그럴 때 아래 안 해도 돼.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야. 재밌죠? 알죠? 수학적으로 자꾸 생각해. 되게 쉬워요. 수학적으로 생각해. 공식처럼. 자, 한번 누가 말해보세요.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뭘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관형격 조사는 뭘까? 의예요. 저 몰랐어요. 지금 알면 돼. 의 하나밖에 없어요. 관형격 조사. 체언 뒤에 조사를 붙여서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 관형어는 체언효과를 줬거든요. 나의 필통. 이렇게 알겠지? 이거야. 여기까지 몰라도 돼. 그냥 관형격 조사 이렇게 알면 돼. 자, 그럼 현대국어는 관형격 조사가 글씨가 너무 이상해요. 그치? 관형격 조사 의예요. 자, 음성 느낌이야, 양성 느낌이야? 음성 느낌이지 않아. 의잖아. 의. 음성 느낌이지? 그러면 중세국어는 의 말고 뭐 있었을까? 무조건 음성인데 양성으로 바꿔 뭘 하려고 그랬으니 아래 아스라 했죠.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현대국어의 나 의야. 모음 조화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졌다. 중세국어는 나 했으면 뭘 썼다? 애를 썼다. 어때요? 쉽죠? 맞죠? 쉽죠? 이거예요. 알았죠? 이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만 한 단계 더 바꿔볼게요. 한 단계 더 바꿀게요. 현대국어의 조사의 종류와 중세국어의 조사의 종류가 어느 게 더 다양했을까? 중세. 응용되세요? 응용되세요? 현대국어는 을만 있으면 중세국어 뭐가 있어? 날날. 그쵸? 현대국어는 의만 있으면 중세국어 뭐가 있었다? 애도 있었다. 어때? 괜찮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모음조화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서. 모음조화 언제 양성모, 음성모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 양성모, 음성모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 자, 나는 할게요. 자, 동그라미. 나, 아, 동그라미. 양성, 음성, 양성. 아래 아, 양성. 모음조화 시켰다, 안 시켰다? 지켜졌다. 자, 요거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체언과 조사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뭘까? 간과 엄입니다. 자, 어가 뭘로 가? 막 할 때 아 동그라미, 아 할 때 아 동그라미, 먹 할 때 어 동그라미, 어 할 때 어 동그라미. 말 이해되셨죠? 이거야.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여기에 주로 해요. 자, 나중에 이 얘기해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나모도 무리하게 그냥 바꿔볼게요. 나모도 이렇게 나모도 이렇게 해볼게요. 모음조화가 지켜졌니 안 지켜졌니 물어보면 해봐.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너네들은. 민수 안 지켰다? 자, 안 지켰다 손. 그렇지. 됐지? 알아. 다 아는 거. 너희들은 지금 대충 느낌이 이렇게 끊는다고 알아요. 맞죠? 나모도. 알았죠? 그러니까 얘 하니까 모음조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친구 그러면 모음조 지켰대. 막 했겠지 내가. 아직
막 이렇게 집중해. 쌤, 몸 좋아? 끊어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하는 거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니까 지켜진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 아니면 음성상징어. 말 이해돼? 근데 무리하게 내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딱 냅니다. 그거 뭐 하겠니? 걔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만 하면 되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뭐 먼저 지켰어? 안 지켜줬잖아. 알았지? 그 얘기야. 알았죠? 요거 그 한 단어에서 무리하게 물어보는 꼭 그 단어들이 있어. 몇 개가.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괜찮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모음조화인데 중제국어는 모음조화를 철저히 15세기만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모음조화 얘기는 아주 많이 나와요. 알겠죠? 모음조화라는 건 우리나라 국어밖에 없어요. 영어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좀 따라올 수는 있죠. 다들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쭉쭉쭉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자, 보도록 할게요. 음성모음의 짝을 가로 안에 넣자라고 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2번 갈게요. 2번. 자, 2번 모세입니다. 얘들아, 무슨 적기? 빨리 대답. 이어적기. 이어적기를 보면 헷갈리니까 끊어적기 바꿔주는 거지. 그럼 모 플러스 애거든요. 알았죠? 자, 모 동그라미 칠 거예요. 여기서. 모 동그라미. 양성, 음성. 양성이니까 여기 뒤에 뭐가 붙었다? 애가 됐다. 자, 모세가 뭐일 것 같아요? 모세. 안 되나? 연못. 연못이야. 연못도 있고 빼고 못도 연못이에요. 말 이해됐지? 연못에. 그럼 오늘날은 어이를 쓰잖아요. 그쵸? 그럼 오늘날 어이를 쓸까? 지켰다? 안 지켜줬다? 연못 애 할 때 애는 장소를 나타낸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연못에가 장소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야. 이 부사격 조사의 장소를 나타내는 초소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하나씩 단어 익혀가 보는 거야. 초소 부사격 조사야. 초소 부사격 조사가 현대권 애거든요. 부사격 조사 얘들 애 바뀌었지. 근데 중세권 뭐야? 애 있어. 쌤, 이거는 있어요? 있어요. 너무 복잡해. 대부분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는 얘는 음성디, 얘는 양성디, 얘는 아래 아티. 이렇게 써요. 만약에 없어요? 얘가 없어요? 그럼 음성디, 양성디 해주면 돼요. 좀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쫙 보면 얘는 모음조화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지켜졌다. 얘는 안 지켜졌다. 말 이해돼요? 여기 볼게요. 님 그 말 때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양성, 음성, 음성. 여기는 뭐야? 아래 아 동그라미. 맞죠? 그러니까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얘는 5번. 5번. 6번 하고 있지? 5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줬다. 왜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왜? 알죠? 자신 없어요. 왜? 끊어주는 것까지 나왔잖아. 얘는 지켰다. 7번 지켜줬다. 안 지켜줬다. 그치? 소변 뭐가 망설여져? 너무 단순해서 그렇지 지금. 너무 단순해서 이게 지켰다 안 지켰다 뭘 이게 너무 단순한데 뭘 물어봐 이런 느낌이지 않아 지금? 알겠죠? 자 이거야. 요겁니다. 자반이는 자 플러스 아니래잖아. 그럼 실판 봐봐. 자 플러스 아니니까 뭐 해야 돼? 얘하고 얘를 보는 거야. 맞죠? 그쵸? 지켰어 안 지켰어? 줬다. 요거는 아 플러스 그지? 안 지켜줬다. 이해되시죠? 이거야. 효도애잖아. 지켰어 안 지켰어? 자신있게 지켰다. 효도의 안 지켰다. 느낌 오세요 이제? 자 집에 가서 다 훈련. 오케이 여기까지 잘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초적인 거고요. 이제 조사부터 다음 주 문법으로 들어가는데
요 문법 같은 경우는 진짜 수능 범위, 약간 수능 범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요즘에는 막 중세국어, 경고, 신성고 더럽게 나와요. 알겠죠? 그럼 쌤, 동안보다 다른 학교는요? 수능식으로 세련되게 나와요. 알았지? 신성고만 더럽게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숙제 적을게요. 아까 내가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숙제 적을게요. 오늘 했던 158부터 지금 요게 몇 페이지냐? 모음 좋아하는 몇 페이지? 162까지 쪽지 시험 158부터 162까지 문제 풀어오기. 됐죠? 얘들아, 이 교재를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훈련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지 말고 하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문법은 그대로 넘길게요.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단원 종합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연습용이니까 다 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실전 기출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실전 기출 문제 몇 페이지야 그게? 페이지 수 117? 167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32번까지 몇 페이지? 친절하면 안 되는 거야? 다들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나는 윤건이 네 모습이 머릿속에 보여. 167부터 몇까지? 22번까지. 76까지 170까지 문제 풀기. 쌤 이거 다 안 배웠는데 문제 어떻게 풀어요? 나 수능 시기이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안 배웠으니까 못 풀어 이러지 마. 그러면 그건 엄살이야, 엄살. 말 이해됐죠? 이렇게 풀어갖고 오세요. 자, 그 다음 잘 생각해봐. 다음 주는 클리닉을 오지 않아요. 알았죠? 그럼 모의고사 몇 회? 2회죠? 2회를 다음 수업 시간까지 풀어가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아, 그쵸. 쌤이 그거를 돌아오는 수목금은 안 오고 토요일, 일요일 그대로 와요. 돌아오는 수목금만 안 오는 거예요. 7월 31일, 8월 1일 이럴 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일주일 뒤에 만난다고. 숙제 다 적었어요? 응? 뭐고 풀어야 돼. 뭐고 이외에 풀어놓고 해야지 당연히. 야, 클리닉까지인데 숙제 시간으로 바꿔줬는데 훨씬 더 좋지.